제 막내딸입니다. 참 예쁘죠? 자라면서 걱정 한 번 끼친 적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 전에 제 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 딸 윤희,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윤희 씨는 지방 국립대의 수의대생이었습니다. 원래는 서울 유명 사립대학에 진학했었고요. 그런데 수의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8일 점심 무렵에 남양주에 살고 있는 윤희 씨의 언니에게 수의학과 동기생의 전화였는데요. 혹시 그 윤희 집에 갔나요? 며칠째 윤희가 지금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3일 전인 6월 5일에 윤희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6일은 현충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7일, 8일 이틀을 연달아 학교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동기생 4명이 윤희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윤희 씨가 기르던 개 2마리만 지저대고 사람의 인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반대편 건물로 올라가서 윤희 씨 집안을 살펴봤다고 해요. 그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고 신발이 원룸 방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놀러 갔겠지. 잠깐 외출했는데 연락이 안 된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윤희 씨의 친구들이 그 인근 경찰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데요. 지구대에서는 단순 가출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어디 놀러 간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 풀어놓으시고 하루 이틀 기다려 보세요.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루 이틀 3, 4일을 지나면서 뭔가가 잘못됐구나. 우리 윤희가 진짜 사라진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윤희 씨의 자취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좀 어질러져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괴환이 침입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처음 원룸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온 방안이 깨끗했어요.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깨끗이 치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좀 흐트러진 집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편치 않겠지라는 생각에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자취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단순 가출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딸은 평소에는 외출할 때 개를 꼭 다용도실에 두고 외출을 했어요. 안 그러면 개들이 방을 형편없이 어지럽히거든요. 네. 그런데 개 2마리가 모두 방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이 있었습니다. 딸 원룸에 있었던 찻상과 망치가 없어졌어요. 공구함에 있던 여러 가지 공구 중에서 딱 망치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딸 집에 식탁이 따로 없어요. 네. 원룸이라도 해서 좁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나 꼭 그 찻상을 썼어요. 상 다리가 막 뭐 흔들리거나 그러면 나사를 새로 조여가면서 그동안에 쭉 사용은 했던 건데 그게 왜 갑자기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동기 여학생 말에 의하면 유니 씨와 연락이 끊기기 하루 전인 6월 5일에는 분명히 그 찻상이 유니 씨 집에 있었다고 해요. 매일같이 그 집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어요. 집 앞에는 밭이 있었는데 거기다 쭉 이렇게 폐가구들을 쌓아놨는데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꺼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찻상이잖아요. 그게. 단순 가출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미심적인 부분이 있네요. 윤혜 씨의 언니가 혹시나 싶어서 동생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간이 6월 6일 새벽 2시 59분부터 4시 21분이었어요. 그럼 6월 6일 새벽까지는 확실하게 집에 있었다는 거네요. 검색 기록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설추행, 성추행 112. 성추행을 검색하고 112를 검색했다고 하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경찰은 윤희 씨가 사라진 지 일주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도움될 만한 제보가 있었나요? 별다른 제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딸의 친구들한테 일일이 물어가면서 딸의 행적을 다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 저 길을 정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봤어요. 윤희 씨의 행적을 보면요. 6월 5일 사라지기 전날입니다. 학교에서는 동기들하고 실습 뒤풀이를 짧게 하고 난 뒤에 학과 종강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온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평소 윤희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동기생 김 씨였는데요. 윤희 씨가 술집에 가방을 놓고 나가길래 그 가방을 들고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집 쪽으로 갔다. 윤희 씨가 어느 정도 집에 오자 김 씨에게 이제 혼자 할 테니까 가라. 집을 갔답니다. 김 씨는 곧장 뒤따라가서
윤희 씨가 원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 돌아섰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혹시 술김에 뭐 성추행을 하고 윤희 씨를 어디론가 데려간 건 아닐까요? 경찰에서는 뭐 당연히 김 씨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의 자취방을 찾아가서 거기도 현장 감식을 했는데요. 김 씨가 종강 파티 때 입었던 그 옷, 신발, 그거를 수거해서 이제 국과수에 의뢰까지 합니다. 뭔가 특이한 점이 나왔나요? 의뢰된 의류에서 혈흔 반응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윤희 씨의 혈흔이 윤희 씨의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김 씨 의류에 묻은 혈흔은 집에서 키우는 개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이 김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는데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아이고. 6월 3일, 그러니까 이제 윤희 씨가 실종되기 3일 전에 네. 윤희 씨가 오토바이에게 날치기를 당한 게 있었어요. 휴대폰, 신분증, 신용카드까지 이제 모두 갈취를 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날치기범이 집에 침입한 게 아니냐. 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 번은 이 사람이 용의자로 언급된 적도 있습니다. 방범창이 없거나 또 창문 옆에 가스관이 있는 원룸만을 골라 26차례나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전주 발발입니다. 전주 지역에 있는 원룸들을 돌면서 8년간에 걸쳐서 홀로 살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50여 가량의 성범죄를 저지른 놈입니다. 연관이 있던가요? 그런데 이 전주 발발이가 구치소에서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 바람에 결국 윤희 씨와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온갖 카더라와 뭐 괴담, 해괴한 소문들이 돌아서 이게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아이고. 소문만 퍼뜨리고 그럴 때마다 가족분들은 계속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범인인가 희망을 가졌다가 아닌가 저 사람인가 절망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는 한 댓글에 우리 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못된 말까지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하죠? 나쁜 사람들. 제 아내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해요. 뭐 길 가다가 옆에 있는 나무에 꽃이 너무 예뻐서 그 가지를 꺾었는데 그래서 이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런 진짜. 말까지 하더라고요. 자책하시는 거네요. 살던 집까지 다 팔아서 경비를 쓰고 찾아다녔습니다. 딸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어서요. 아버님이 이렇게 딸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에
한 방송에서 윤희의 컴퓨터 기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윤희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해서 6월 8일 저녁 7시경에 전주 딸 집에 도착했는데요. 네. 딸의 컴퓨터가 저희가 도착하기 전인 6월 8일 오후 2시 18분에 켜져가지고 6시 5분에 종료됐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희 씨가 실종되기 이틀 전인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의 컴퓨터 사용 기록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럼 방송을 보고 너무 놀라서 당시 경찰 담당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저희 직원들이 실수로 삭제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이야말로 윤희 씨를 찾는데 매우 중요한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경찰이 나중에는 말을 바꿨는데요. 기록을 일부러 삭제한 적이 없다. 기록은 문서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왔다 갔다 해. 경찰이 말을 바꾸니까 참 누구를 믿어야 하나 정말 난감했습니다. 혹시 더 삭제된 건 없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 해서 경찰서에 2차례나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더군요. 왜요? 오해가 있다면 공개를 해야 오해가 풀리는 거 아닌가요?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윤희 컴퓨터 하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포렌식을 해보자 하고 개인적으로 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윤희 씨 컴퓨터의 로그 기록을 누군가가 실수로 지운 걸까 아니면 일부러 의도를 갖고 지운 걸까 이거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관련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로그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IE 히스토리 뷰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사건 발생 당시인 2006년도에 널리 사용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기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방문했던 웹사이트들의 목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포렌식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일부러 그 특정 기관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삭제를 한 걸 수도 있나요? 저장 공간이 꽉 차거나 정해진 시간이 흐르는 등의 어떤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이 되면 과거의 기록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록이 저장됩니다. 자연스럽게 삭제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변 인물 또는 수사관이 대상 시스템을 켜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간 정보가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 따라서 여러 방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당시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물을 다뤘던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서 해당 증거물에 대해서 재분석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종자 가족이 제기하는 의문이나 정보를 경찰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밝혀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네. 오직하면 혹시 경찰이 범인 아니야? 혹은 범인이 뭐 경찰 고위직 가고 어떤 친분이 있어가지고 사건을 은폐해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예. 그래서 아버님은 윤희 씨를 더 떠나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경찰도 딸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매일같이 나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가 경찰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8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가족들의 아픔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가족들의 고통을 좀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윤희 씨를 찾아야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건 여전히 남아있는 경찰의 임무예요. 네. 현재 수사 인력을 늘려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윤희 씨의 실종의 진실을 꼭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재수사를 하면서 진실이 확실하게 규명이 되는지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우리 국민들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 년 전에 사라진 제 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소식도 없고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제가 배달할 수가 없어요. 제 나이 금년 87세입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윤희를 찾고 싶습니다. 감추고 가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